저는 직장을 다니고 있는 20대 후반 여자입니다. 제가 글을 쓴게 된 이유는 저희 새언니, 아니죠. 새언니도 새언니인데 더 기가 막힌 일은 1년 넘게 키운 조카가 저희 오빠의 아이가 아니랍니다. 오빠가 어느 날 여자친구를 데리고 왔습니다. 사전에 말을 한 것도 아니고 집에 오기 2시간 전쯤에 전화를 해서 여자친구를 데리고 온다고 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준비도 안 되어 있는데 다음에 미리 말을 하고 오라고 했지만 오빠는 이제 한 식구 될 것인데 괜찮다며 여자친구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저희 가족은 오빠가 왜 그렇게 서둘러서 온 것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여자친구가 임신 중이었습니다. 여자친구가 임신을 했다고 하니 다급했던 것 같습니다. 부모님과 저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그동안 여자친구가 있다는 소리를 들어보지도 못했는데 임신을 했다며 여자친구를 데리고 왔으니 가족들의 충격은 엄청났습니다. 그런 오빠에게 아빠는 어떻게 할 것이냐고 물었습니다. 오빠는 공부를 하느라 취업이 늦어져서 모아둔 돈도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런 아빠의 질문에 오빠는 우선 애는 낳아야 하지 않겠냐며 당분간 저희 집에서 같이 살겠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엄마는 이미 뒷목을 잡았던 것 같습니다. 엄마는 항상 절대 결혼한 자식들과 같이 살지 않겠다고 입버릇처럼 말씀을 하시곤 하셨거든요. 그런 오빠에게 엄마는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싫다. 나가 살아라 라고요. 하지만 오빠도 절대 그럴 수 없다고 돈도 없는데 무슨 돈으로 나가 살라고 하냐며 떼를 썼고 마음 약한 아빠는 애들한테 너무 모질다며 우선 자리가 잡힐 때까지만 같이 살자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저희 집에 태풍이 몰아치기 시작했습니다. 새언니는 눈치도 없고 고집이 정말 엄청났습니다. 본인 마음에 안 들면 집안에 어른이 있든 없든 소리를 지르며 오빠와 싸움을 했습니다. 워낙 조용했던 저희 집은 충격에 휩싸였죠. 오빠가 결혼 후 집에 들어온 후 매일이 전쟁이었습니다. 새언니는 임신을 했다며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빠와 엄마가 음식 준비를 하고 소파에 앉아서 TV를 보며 웃고 있었어요. 저희 집은 아빠가 음식 준비와 집안일을 많이 도와주세요. 아니 온 가족이 같이 합니다. 그러다가 세팅이 다 되면 와서 밥을 먹습니다. 밥을 먹으면서도 그냥 먹으면 참 좋겠는데 감자 조림이 너무 짠 것 같다. 뭐가 어떻다. 항상 그런 식이었습니다. 정말 눈치라고는 하나도 없고 제가 보기에는 양심도 없어 보였습니다. 본인이 입은 속옷도 그냥 빨래통에 던져두었고 세탁기 한 번을 돌린 적이 없을 거예요. 한 번은 정말 기가 막힌 일이 있었는데 엄마가 속옷을 그냥 세탁기에 돌렸다고 엄마에게 화를 내는 거예요. 그거 비싼 속옷인데 손빨래 해야 하는 것인데 세탁기에 돌리면 어떻게 하냐고요. 엄마는 거기에 속옷이 있는지 몰랐다며 미안하다고 하는데 저는 그쯤에서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우리 엄마가 가정 보냐고 그렇게 중요한 속옷이면 언니가 빨라고요. 그랬더니 그날 오빠에게 전화해서는 제가 임산부인 자기한테 손빨래를 하라고 했다며 울며불며 한바탕 소동을 피웠습니다. 엄마가 저를 말리며 저에게 참으라고 하는데 엄마 눈에 눈물이 가득하더라고요. 그런 엄마를 보며 정말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정말 하루하루 새언니와의 삶은 고통 그 자체였습니다. 엄마는 어떻게 하면 둘을 내보낼까 고민하고 또 고민했습니다. 그렇게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그 뒤 저희 집은 정말 초토화가 되었습니다. 새언니의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우선 아이를 낳고부터 담배를 피우더라고요. 몰래 숨어서 담배를 피우는 것을 저에게 딱 걸렸죠. 하지만 새언니는 뻔뻔했습니다. 임신했을 때는 안 피우지 않았느냐? 내가 담배 참느라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느냐고 오히려 저에게 화를 냅니다. 저는 오빠가 아는지 물었더니 알고 있다고 집안에 담배를 피우는 사람이 없어서 그런 이런 상황이 이해가 정말 되지 않더라고요. 갓난 아기를 키우는 엄마가 이렇게 담배를 피워도 되는 것입니까? 저보고 답답하다고 하는데 정말 제가 답답한 것인가요? 우선 저는 담배 사건은 가족들에게 말하지 엄마 아빠가 엄청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데 더 큰 충격을 받을까봐 걱정이 되었습니다. 오빠에게만 경고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오빠가 막 눈물을 흘립니다. 이건 또 무슨 상황인지 자기도 너무 답답하다고요. 친구 소개로 만났는데 몇 번 만나지도 않고 임신이 되었다고 합니다. 분명히 피임도 철저하게 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해가 안 된다고 합니다. 본인은 분명히 실수를 하지 않은 것 같은데 애가 생겼다고 해서
너무 놀라서 결혼을 후회한다고 이제 자기는 어떻게 해야 하는 오히려 저에게 묻습니다. 담배 피우는 것도 계속 이야기를 했는데 새언니는 본인이 듣기 싫은 말을 하면 무조건 소리부터 지른다고 합니다. 이혼하고 싶다고 하는데 저는 그저 그 상황이 기가 막혔습니다. 그때 심정은 참 참담하더라고요. 가만히 보니 오빠도 살이 많이 빠졌네요. 힘들었겠죠? 하지만 아이가 있어서 이혼은 쉽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새언니는 계속해서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곤 했는데 하루는 아이를 두고 나간 거예요. 엄마한테 나간다고 말도 안 하고 그냥 나간 거죠. 아이가 울어서 가보니 새언니는 이미 없고 아기만 울고 있더랍니다. 그래서 엄마가 새언니한테 전화를 해서 잔소리를 했다고 합니다. 아이 엄마가 이러면 되겠냐고요. 그랬더니 새언니가 하는 말이 저 진짜 스트레스 받으니까 그냥 좀 놔두세요. 아이는 어머니가 좀 봐주시면 되잖아요. 어머니 손주인데 그것도 못해줘요 라고 짜증을 내며 전화를 끊었다고 합니다. 집에 들어가서 엄마 눈을 보니 퉁퉁 부어있네요. 정말 저희 가족이 어디까지 참는지 두고 보자는 것인가? 라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그날 밤 새언니는 술에 잔뜩 취해서 오빠에게 엎혀 들어왔습니다. 새언니 친구가 오빠에게 전화를 했던 모양입니다. 짧은 치마를 입고 속옷이 다 보이는 상태로 엎혀 들어왔네요. 저희 부모님은 다시 한번 뒷목을 잡았고 저희 오빠는 부모님께 죄송하다고 빌었지만 엄마는 오빠에게 정말이지 내가 자식을 잘못 키운 것인지 모르겠다. 다 엄마 잘못이다 라며 눈물만 흘리셨습니다. 새언니는 아이를 낳은 후에는 그냥 막 살았어요. 나중에는 부모님도 새언니가 담배 피우는 것을 아실 정도로 그냥 피우더라고요. 저희 부모님은 놀라지도 않았고요. 술을 먹고 새벽에 들어오는 날도 많았고 들어와서는 거실에 구토를 해놓고 그 옆에서 잠을 자고 있던 날도 있었죠. 저는 그쯤 새언니가 정상이 아니라고 단정지었습니다. 아이는 엄마에게 맡기고 게임하고 술 먹고 그런 일상이 계속되었습니다. 오빠는 오빠대로 새언니와 아이에게 정이 가지 않는다며 거실에서 잠을 자는 날이 많아졌고요. 그러던 어느 날 집안을 뒤흔들고도 남을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충격적이다 못해 어마어마한 일이었죠. 제가 몸이 좋지 않아 집에 일찍 들어왔는데 엄마는 안 계시고 새언니만 있더라고요. 엄마가 없어서 엄마에게 전화를 했더니 목욕탕에 가셨다고 했습니다. 새언니는 화장실에서 전화통화를 하는지 제가 들어온 것도 모르고 신나게 대화를 하더라고요. 아니 대화가 아니라 반은 욕설이었네요. 뭐 이제는 놀랍지도 않았어요. 저희는 이미 더한 것도 다 겪었으니까요. 그렇게 새언니의 대화를 듣게 되었습니다. 엿 듣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목소리가 워낙 컸기 때문에. 그런데 새언니가 저희 집 욕을 하더라고요. 야, 말도 마라. 다들 멍청해서 아무도 몰라. 그렇다니까. 딱 봐도 애가 지 아들이랑 하나도 안 닮아 아무도 몰라. 남편도 엄청 멍청해. 그리고는 자식들이 부르기 전에 라고 발을 내민 것이 엄마 눈을 실어 가정거리모. 진짜 짜증날 정도로 피임해놓고는 속아 넘어가더라. 하하, 뻐꾸기인 거지. 뻐꾸기. 나도 누구 애인지 모르지. 라이트에서 만난 애가 어디 한 둘이었니? 우리 술 취해서 기억 안 나던 날 그날 아니었을까? 그놈 얼굴도 기억 안 나는데 IXX 아무리 생각해도 그놈 같아. 연락처? 모르지. 요즘 누가 연락처를 남기냐? 이런 이야기들이었습니다. 거실에는 화장실에서 새어나온 담배 연기가 가득했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그리고는 조용히 다시 밖으로 나갔습니다. 집 앞 공원에 앉아있는데 손이 떨려서 한동안 아무것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저는 오빠에게 전화를 해서 퇴근 후 집 앞 커피숍으로 오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오빠에게 다 말했습니다. 오빠 아이가 아닌 것 같다고요? 조용히 유전자 검사해보자고. 하지만 새 언니에게는 결과가 나올 때까지 비밀로 해야 한다고 당부도 했습니다. 오빠는 많이 놀란 것 같았지만 생각보다 침착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상했다고 합니다. 분명히 피임을 했는데 아이가 생겼다고 해서 약간의 의심을 하긴 했었는데 새 언니가 아이를 죽일 생각이냐고 울면서 몰아붙이니 아이에게 죄책감도 많이 들었고 임신한 사람에게 너무한 것 같아서 정말 믿었대요. 그렇게 유전자 검사를 진행했고 얼마 후 유전자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 정말 오빠의 아이가 아니네요. 참담했습니다. 부모님께 어떻게 말을 해야 하는지 걱정이 되었고 무엇보다 오빠는
지금까지 1년 넘게 자식이라고 믿고 키웠고 저와 부모님도 그랬고요. 오빠와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 부모님을 밖에서 만났어요. 그리고 검사 결과를 보여드렸죠. 부모님은 놀라서 한동안 검사 결과를 바라보시면서 이게 뭐냐고 묻더라고요. 그런 부모님께 오빠 애가 아니래 제가 말을 했고 엄마는 대성통곡하고 우셨어요. 한참을 큰 소리로 우시던 엄마가 갑자기 일어나서는 이거 확실한 거 맞지? 라고 되묻고는 확실하다고 하자 집으로 가자고 하더라고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새 언니가 과자를 먹으면서 TV를 보며 키득키득 웃고 있더라고요. 그런 새 언니를 보자마자 엄마가 뛰어들어가서는 새 언니의 뺨을 내리쳤습니다. 새 언니가 정신을 차릴 틈도 없이 다시 뺨을 내리치고는 욕을 하셨어요. 천하의 나쁜 년 같으니라고. 그런 엄마에게 새 언니가 뭐하는 거냐고 소리를 질렀는데 엄마는 새 언니 얼굴에 검사지를 던졌어요. 그리고는 네 자식 데리고 당장 나가. 경찰 부르기 전에 라고 말을 하셨어요. 저희 엄마 그동안 쌓인 것이 정말 많았던 것만큼 엄마는 온몸에 힘을 실어 때리셨어요. 새 언니가 휘청거렸거든요. 그런 모습을 보는데 저는 얼마나 속이 시원하던지 통쾌했습니다. 착한 저희 엄마가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으면 욕을 다 하셨겠어요. 검사지를 받아본 새 언니는 뻔뻔했습니다. 역시 정상인이 아니었습니다. 나도 몰랐다. 그리고 이미 혼인신고까지 다 했는데 방법이 없죠. 호적에도 이 집 자식으로 올라갔는데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라고 말합니다. 진짜 대단했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이미 작정한 듯 새언니 앞에서 새언니 어머니에게 전화를 하셨어요. 당신 딸이 낳은 자식이 우리 아들 자식이 아니니 당장 딸 데리고 가라고요. 그리고 새언니 아니죠. 이제 새언니가 아니니까 그 여자한테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너 가만 안 둘 거야. 법인 허용하는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너 가만 안 둘 거니까 한번 두고 봐. 당장 네 자식 데리고 이 집에서 나가지 않으면 지금 당장 경찰을 부르겠다고 했습니다. 새 언니는 친정으로 쫓겨났고 저희는 변호사를 알아보고 여러 가지 절차에 대해 상의하고 있습니다. 결과치가 나왔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우리가 유리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처리해야 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겠죠? 앞으로 험난한 여정이 되겠지만 지금까지 그 여자에게서 받은 정신적 스트레스보다는 나을 것 같습니다. 저희 가족은 정말 오랜만에 다시 예전의 모습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새 언니가 가끔 오빠에게 전화를 해서 욕을 하는 것 빼놓고는요. 오빠가 여전히 새 언니 전화를 받는 것은 녹음을 하기 위해서죠. 증거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것이니까요. 그리고 그 여자에게 말해주고 싶어요. 인생 그렇게 살지 말라고요. 정신 차리고 살라고요. 제발 좀.